우리나라에서 이제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일본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 건데 서부 경남 군 지역은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 가산 일반 산단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불리는 AAB 실증센터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5년 준공할 예정인데 최근 인근에 준공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와 함께 AAV 생산기지의 첨병 역할이 기대됩니다. 남해군이 주거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은 내년부터 5년간 지원되는 국비에 군비를 더한 사업비로 남해읍 봉전지구에 민간 주택 건설을 염두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임업인으로 사천 편백님 박상호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편백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편백숲을 무료로 개방해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는 임업인 박상호 씨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진주시에서 민간 위탁을 준 업체가 직원들의 급여를 적절하게 주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최근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 미집행분을 환수한 진주시가 직원들에게 다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인데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입니다. 일본과 같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 건데요. 서부 경남의 고령화율은 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군 지역의 경우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12월 23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5,122만여 명. 이 중 65세 이상이 1,024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비중 20%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겁니다. 지난 2008년 3월까지 10.02%였던 65세 이상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났습니다. 이후 16년 만에 65세 이상 비율은 약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비수도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난 23일 기준 수도권의 경우 17.7%인 반면 비수도권은 이보다 4.68%포인트 높은 22.38%로 파악됐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11.57%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전남이 27.18%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남은 21.79%로 17개 시도 중 8번째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컸습니다. 서부 경남의 고령화는 더 심각합니다. 일단 6개 시군 모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특히 군 단위 지역에선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의 2배에 육박하거나 2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소멸이 현실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앞서 이 같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 극복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 생활 인구 확대에 집중하겠다 밝혔습니다. 결혼 공제 사업과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청년 선호 일자리 마련 등을 통해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명 회복과 청년 인구 비중 20%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서부 경남을 포함한 지역의 고령화 체계는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불리는 AAV의 연구와 비행시험 등이 가능한 AAV 실증센터 건립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29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오는 2025년 준공될 예정인데요. 진주시는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와 실증센터 연계 등을 통해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진주 가산 일반 산단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인근 11,000제곱미터 크기의 부지. 이곳에 날아다니는 자동차로 불리는 AAV의 연구와 실증시험, 비행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실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총 297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분산 추진 시험실과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험실, 프롭 로터 시험장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 하반기 준공 계획인데 27일 첫 삽을 떴습니다. 센터는 시험 가동을 거쳐 2026년 상반기 본격 운영될 예정.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성능 시험이 가동하도록
가능하도록 시설 장비도 병행해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지난 16일 준공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더 나아가 AAV 부품과 기체 제작 기업, 관련 공공기관도 유치해 AAV 생산 전 과정을 책임지는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향후 2040년 정도 되면은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매출이 일반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의 매출보다 더 커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진주시가 이러한 두 개의 기관을 토대로 해서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생산 기지를 유치를 한다면은 우주항공과 미래항공 모빌리티를 미래 100년을 책임질 분야로 보고 집중 육성하기로 한 진주시. 그 발판이 될 기반시설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이 노후 주거지역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비 절반 이상을 국비로 확보하게 됐는데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해 민간 차원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는 국토부의 뉴빌리지 사업. 최근 공모사업 선정 결과 남해의 봉전지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경남에선 창원과 양산시가 이름을 올렸는데 군 단위에선 남해가 유일합니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택 건설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현재 구체적인 사업 확정 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에 이미 토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의 추진 성공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남해군은 이미 도로 정비 이후 민간 주택 건설이 상당 규모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123억 원을 포함해 21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 그동안 전액 군비로 진행됐던 도시계획도로 건설이 국비를 통해 추진 가능해지며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도시의 기반 시설을 해주고 또 융자도 해주고 주차장도 마련해주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사업은 없을 것 같아요. 군은 일단 주차장과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 또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내 부서가 신청사로 옮겨지면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을 위한 돌봄시설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생활 편의시설 만족도가 낮고 돌봄시설에 대한 수요가 1순위로 집계된 결과를 반영한 것. 다수의 주택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기금 융자 지원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생활 편의시설과 도로 개설 확충이 이뤄지면 읍지역이 예전처럼 활기를 띨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 지역이 또 낙후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니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시 또 옛날 이전의 그 남해읍으로 다시 돌아가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지역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원도심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단계적 추진을 앞둔 남해군 봉전지구 뉴빌리지 사업. 노후 주거 지역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명품 주거 환경을 구축한다는 사업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편백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사천에 있습니다. 임의용 제품에 이어 의료기기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편백숲을 무료로 개방해 산림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임업인에 선정된 박상호 대표를 강진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찜통에서 연결된 관으로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편백나무에 스팀을 가해 오일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30년 수령의 편백나무 한 그루에서 0.5리터밖에 생산되지 않습니다. 국내에 마땅한 기계가 없어 박상호 대표가 직접 편백 오일 추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편백나무 오일에 항염, 항균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부터 다양한 제품 생산에 도전했습니다. 샴푸와 화장품 같은 임의용 제품에 이어 최근에는 바르는 반창고까지 오랜 연구 끝에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단순한 임업 가공을 넘어 가능성을 확대한 공로로 올해 자랑스러운 임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이나 임업이나 임산물 1차 생산 가공에만 편중되어 있던 현실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의료기기 사업까지 진입하게 된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사천 편백님은 지난 8월 산림청이 진행한 소비자 선정 우수 임산물 콘테스트에서도 뷰티 생활용품 분야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제의도 들어오지만 원재료가 되는 편백 오일이 귀하다 보니 거절할 정도입니다. 3년 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해 K-뷰티의 위상도 높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꽤나 비싼 가격이지만 기능성을 인정받으며 수출 규모를 넓히고 있습니다. 사천 편백님의 역사는 45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편백나무에 대해 무지했던 시절 박 대표의 부친이 축동면에 심었던 것이 이제서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여기는 1979년도부터 저희 선친이 조림을 한 36,000평 규모의 편백나무 숲입니다. 그동안 선친이 돌아가시고 관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편백숲은 사유지이지만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사람들에게 무료로 숲을 개방해 공익적 측면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니까 깔끔하고 또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뭐 여기 오니까 그냥 뭐 기분도 상쾌해지고 뭐라 그럴까, 뭐 힐링 된다 그럴까. 10년 전 덜컥 숲을 맡아 힘든 여정 끝에 임업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박 대표. 제품만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과 지역을 힐링시키는 치유의 숲으로 성장하겠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SCS 강준성입니다. 진주시가 동절기 한파 대비 취약시설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규일 시장과 이성갑 진주시 복지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27일 모덕골 지역아동센터와 상봉동 대봉경로당을 방문해 시설 이용자, 종사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매년 해당 시설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시는 본격적인 한파에 따라 지역 취약시설 점검에 나서게 됐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사천시가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연말연시 경제 활성화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천시 모든 부서는 매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와 식당 이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육성자금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고 이자 지원을 2년간 2.5%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사랑 상품권은 할인율을 10%로 높이고 발행 규모를 2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이동면 에코촌 캠핑장에 친환경 정원 에코가든이 문을 열었습니다. 에코가든은 여러 수목과 꽃이 어우러진 정원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식재된 수목은 16종, 약 1,900주 규모로 해당 공간에선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내년 1월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김행수 의회 사무과장이 행정복지국장으로 임명됐고 하순철 기획조정실장이 의회 사무과장으로 파견됐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 승진 인원은 총 34명으로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1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산청군과 함양군이 다음해 1월 곶감축제를 각각 개최합니다. 산청군에서 개최하는 제18회 지리산 산청 곶감축제는 2일부터 3일간 산청 곶감유통센터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사해담촌 대한민국 최고령 고종시나무에서 행사 성공 개최 기원 제례 행사를 시작으로 곶감 호떡 만들기 등 방문객 참여형 행사가 펼쳐집니다. 함양군에서 개최하는 제9회 지리산 함양 고종시 곶감축제는 3일부터 2일간 상림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탈해 곶감 재현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산청군이 2025년 1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허종근 경제건설국장이 행정복지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또 문병국 산청읍장이 경제건설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인사는 4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13명, 8급 5명 등 30명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세금 혜택 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은 올해 말 지원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농촌 빈집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이며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2027년까지 계속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 의원은 이번 농촌지원 3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귀농 지원, 영농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함으로써 농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파크골프협회 장배 대회가 최근 조성된 모충 파크골프장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27일 열린 이번 대회에는 450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참여해 모충파크 골프장의 개장을 알리고 회원 교류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충공원은 사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36홀 규모이며 내년 2월 말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됩니다. 진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현판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시도교육청, 특별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내외부 공간과 서비스 만족도, 친절도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진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27년까지 3년간 우수 민원실로 인증받게 됐습니다. 지역의 따뜻한 나눔 소식을 알아보는 우리 동네 나눔 순서입니다. 사천시 용강동 서희스타일스 입대위가 라면 200박스를 버룡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생필품 기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입대위는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선면 출신으로 경북대에 재학 중인 정가은 씨가 1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56만 원을 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정 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용돈을 아껴 11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한 뒤에도 고향 사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1년 동안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진주시 소재 항공 전문기업 ANH 스트럭처가 노사가 함께 모은 기부금을 지역 장애인단체 및 기관에 기부했습니다.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과 회사의 1:1 매칭으로 조성된 기부금은 장애인 부모연대 진주시 지회와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각각 450여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ANH의 사랑 나눔 활동은 올해로 5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눔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초 진주시에서 민간 위탁을 준 업체가 직원들의 급여를 적절하게 주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최근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 미집행분을 돌려받은 진주시가 직원들에게 다시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골자인데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박성철 기자와 짚어봅니다. 박성철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먼저 문제가 불거진 곳은 어디죠? 네, 해당 논란이 불거진 곳은 진주시 매립장 사업소가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입니다. 하루 110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 진주시가 2005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을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네, 지난해였죠. 뉴스인타임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었는데 당시 쟁점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진주시는 민간 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산해 줬는데 업체가 중간에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쟁점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못 받고 있다고 밝힌 금액은 3억 9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네, 당시 이 미지급 임금은 결국 진주시로 반환이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듯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진주시도 수탁업체가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봤고 미지급 임금에 보험비까지 더해 4억 4천 7백만 원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습니다. 네, 결국 수탁업체 직원들이 받아야 할 돈을 업체가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환수가 된 건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이 진행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확약서에 주목했습니다. 진주시가 수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탁회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확약을 했는데요. 이후 수탁회사는 이 확약이 계약 서류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법원은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 체결을 시도할 수 있었고 진주시도 이 확약 이행을 전제로 인건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확약이 계약 서류에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진주시에 대해서도 확약서에 기초해 임금 지급을 점검했다면 업체가 임금을 증액했을 텐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근로자에게 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결국 업체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반환받은 진주시가 다시 근로자에게 임금을 재정산해주는 상황이 됐네요. 네, 돌고 돌아 임금 정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복된 임금이 주인을 찾아가게 된 셈인데 근로자들이 주장한 금액 모두가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에 참여한 11명이 청구한 1억 3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공공 분야의 민간 위탁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눈여겨봐야 할 의미 있는 판례로 생각됩니다. 네, 공공 업무를 수탁받는 업체들이 반드시 참고해야겠습니다. 박성철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마지막 주말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까지는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요일 오후 최고 기온이 9도까지 보이며 기온이 약간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후에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산청, 함양은 오전에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함양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도에서 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날씨가 좋지 않겠는데요. 세종, 광주는 오전에 눈이 내리겠고 제주는 종일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영하 7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5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5물, 만조시각은 저녁 7시 21분, 간조시각은 오후 1시 44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내내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 소식도 없어 일몰이나 일출 보러 가시기에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보온에 꼭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